오늘은 영어 말하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저의 교육적인 생각과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그 미래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쓰는 능력, 이제 아웃풋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께 저는 영어보다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전 채널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제가 가진 생각들을 표현하는 문화를 조금 더 퍼뜨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기를 배우시려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교재라든지 학원, 말하기 학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영어 말하기 인강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말하기 능력을 그 어떤 교재나 강의를 듣고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영어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느냐면, 아이하고 같이 영어 콘텐츠를 즐기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성인의 영어에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하기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말하기 수업 때, 뭐 말하기 수행평가라든지, 말하기 시험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주어진 문장 혹은 그 해당 단원에서 배웠던 문법을 활용한 문장들을 달달 암기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것을 아마도 평가하는 식의 수행평가를 우리 아이들이 아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능력이 워낙에 천차만별이라서 이걸 공정하게 또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뭐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현장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고 쓰기에서 시작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잘 쓰여진 글, 이제 대화가 글로 이제 남겨진 것을 보고 외워서 말하는 그런 말하기를 아마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수없이 많은 양의 대화의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그 소리가 인풋량이 우리 뇌 속에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말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을 때 갑자기 툭 터져 나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전에는 제가 카페에서 원어민 만나면 이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어 말하기를 굳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게 가능하네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기면서 영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도 먼저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가장 큰 축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것은 충분한 인풋,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콘텐츠 인풋을 무조건 해주셔야지만, 수많은 대화의 장면과 맥락과 더불어서 나오는 소리들이 우리 뇌 속에 있다가 어느 유사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말하기 능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 말하기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회화의 인풋은 자연스러운 회화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업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인풋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할렘가의 거지들도 할 수 있는 영어 회화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가장 큰 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생각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말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일단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는 이제 뭐 로봇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엄마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로맨스 이야기, 예, 하이틴 로맨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습게 보실 것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웹소설화 되어져 가지고 산업적인 면에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콘텐츠와 생각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기만 하는 그런 교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학교 같은 이렇게 굉장히 마치 집단으로 함께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예, 아무리 소규모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저도 수업을 하지만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성적인 친구들은 한참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또 많이 시간을 지체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평소에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렵다면 정말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무슨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같은 모임, 청소년 문화원이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속에서 생각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조금 많이 차단되어 있고, 아이들이 기껏해야 유튜브에 이제 댓글 다는 정도로밖에 자기 의견을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부모님께서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통을 나눔으로써 생각을 키워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영어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풋량이 많아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랑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말을 모두가 다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나라 말은 다 알지만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어떤 그 이슈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눈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어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어떤 부분에 정말로 중점을 두어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말 표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영어 능력만 키우는 것은 말하기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그 대화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아이의 표현력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그 영어 인풋에 더해서 이 작업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